안녕하세요, 물렉사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곧 급등을 할 거니까 여유 있을 때 미리미리 모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들 많이들 모으셨나요? 자, 보통주는 외국인이 4거래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우선주는 기관이 4거래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만 봐도 상승 흐름으로 확실히 전환을 했고요. 이번 상승에서 얼마나 오르고 또 조정을 받을까 하는 건데, 자, 무작정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죠. 삼성전자 역시도 작년에 3달 정도 상승을 쭉 하다가 또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하는 건데요. 우선 실적은 좋습니다. 1분기 실적이 바로 내일 발표가 되죠. 자,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1분기 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2분기 이후의 실적입니다. 주가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이 실적이 선반영이 되어서 미리 움직이는 건데요. 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도 나와준다면 이 장기 급등장을 위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분기부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크게 오를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예상했던 이 1분기가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2분기, 3분기, 4분기 당연히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자, 지금부터 다들 벨트 매고 날아갈 준비하시죠. 자, 삼성전자 1분기에 조정을 받고 횡보를 이어갔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도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매수세로 전환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증권사에서 발표한 1분기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봐도 그 기대감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최근 1개월 동안 발표된 이 15곳의 증권사 평균 영업이익 전망치는 9조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약 40%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표된 이 평균 이익 전망치는 9조 3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의 기대치는 낮았습니다. 8조 원대 중후반 정도를 예상했는데, 최근에는 점점 더 상향 조정되더니 현대차증권은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자, 분위기가 괜찮죠? 일단 시장 평균치를 웃도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는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뭐니뭐니 해도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를 펼쳐야지 탄력을 받고 올라갑니다. 자, 삼성전자 지분에서 이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서 더욱더 그런데요. 자,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외국인의 코스피 매수 금액 1조 4천억 원 중에서 무려 9천억 원을 삼성전자만 순매수를 했는데요. 오늘도 2,6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내일이 실적 발표 날인데, 자, 하루 전까지 1조 원이 넘게 순매수를 한 겁니다. 자, 감이 좀 오시나요? 자, 주구장창 팔기만 하던 이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겠죠. 기관은 우선주를 4거래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이 보통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아침에 웃으면서 이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기사를 봤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과연 얼마까지 단숨에 올라갈까요? 현재 최고 목표 주가는 12만원까지 나왔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0만 5,870원이네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목표 주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소소하게 100만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꿈깨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요즘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종목이나 업황들도 물론 좋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반도체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 우리의 미래에는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부족 사태만 봐도 이 자동차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이 반도체를 쓰려고 하니까, 자, 벌써부터 공급이 딸릴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앞으로 그 전기 자율주행차를 완성시키게 될 인프라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죠. 또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니까 데이터 센터도 더 필요하게 되고, 자동차와 연결되어질 이 사물 인터넷까지 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겠죠. 지금은 큰 그림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정말 곧 현실이 될 겁니다. 10년 후만 생각해도 우리의 미래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텐데요.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여유가 될 때마다 이 삼성전자를 모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반도체 대란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칼을 빼들었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GM과 글로벌 파운드리 등 이 반도체 관련 업체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자는 건데,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2조 달러 수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었죠. 그때 반도체 산업에도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삼성전자의 미국 내 이 공장 유치를 독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제 혜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지원을 해줄 테니 제발 미국의 반도체 공장 좀 지어달라 라고 말이죠. 삼성전자로서는 긍정적인 이 시그널이 맞긴 한데, 중국의 눈치도 좀 보이는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표면적으로는 무역전쟁인데 알고 보면 반도체 전쟁이죠. 이 반도체 패권을 위해서 현재 중국과 냉전 중인데요.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야겠죠. 삼성전자로선 미국의 공장을 짓되 최대한 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일 이후로 삼성전자의 미국 내 이 공장 증설 계획도 발표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호재까지 맞물려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정말 이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죠. 작년에 국내 이 스마트폰 브랜드별 점유율을 보면 LG전자가 13%로 삼성과 애플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서 LG폰이 사라지게 되면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까요? 인지도 측면에서 본다면 이 중국의 오포, 샤오미, 비보 등은 사실 큰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애플 역시도 고정 매니아층이 있죠. 운영 체계도 LG와 달라서 LG폰을 사용하던 유저들이 이 애플로 일부는 옮겨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이 삼성전자의 폰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있고, 보통 주변에 보면 지금은 LG폰을 쓰고 있지만 그전에는 이 삼성폰을 쓰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때그때 지원이 많고 싼 휴대폰을 선택하는 건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만큼은 삼성전자가 이 LG폰 철수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이번 1분기에 스마트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향후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인해서 북미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현재 LG전자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약 10% 정도인데요. 그동안 LG가 플래그십 이 시장보다는 중위권에서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삼성의 중저가 제품이 그 빈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10%도 사실 적지가 않은 수준인데요. LG는 그동안 적자를 털어내는 계기가 됐죠. 이번 사업 철수로 인해서. 그리고 무려 5조 원이 넘는 적자를 키워왔었는데 더 이상의 이 영업이익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LG전자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미칩니다. 주가도 반등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LG폰의 빈자리를 잘 메꿔서 그 수혜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직원 수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에서 직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4,233명이 증가해서 코로나 위기에도 사람을 더 많이 뽑는 기업이 된 건데요. 사실 이런 단적인 부분만 봐도 삼성의 미래가 어떨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으로도 국내 최대이고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원래 잘했던 건 더 잘하면서 많은 인력도 충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건 개인적인 선택이겠지만 이왕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꼭 오랫동안 모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벌써부터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